디케이드 오브 러브, 호기심의 10년. XSFM. 가을실의 유승균 PD입니다. 우리가 18 어른을 만나기까지 세 번째 시간, 드디어 김성식 국장이 18 어른 캠페이너들을 만납니다. 자세히 들어볼수록 우리나라 NGO사의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 같습니다. 24년 6월 세 번째 주말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창사 10주년 특별기획 활동가의 기록 우리가 18 어른을 만나기까지. 활동가의 기록, 우리가 18 어른을 만나기까지. 아름다운 저는 변화학상국의 김성식 국장이고요.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식입니다. 활동가의 기록까지는 맞는데 18 어른은 아직 못 만났습니다. 이제부터죠. 몇 년도부터의 이야기입니까? 19년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5년 됐군요. 네, 벌써. 어쩌다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냐고요? 그렇죠.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데 그럼요. 그 당시에는 이제 보호종료 아동이라고 불렸고 공식적으로는 이제 용어가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용어가 완전히 바뀌었고 사실 보호종료 아동이라는 이름도 그 당시에도 잘 몰랐어요, 사람들이. 맞아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존재 자체를 잘 몰랐던 거죠. 맞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을 저희가 이제 2019년도에 처음 했었고, 그 했었던 이제 배경은 저희 재단이 2000년 초반부터 20년 동안 이 사업을 했어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아, 그래요? 네, 퇴소 그 당시 이제 시설 퇴소 청소년 뭐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퇴소한 이후에 청소년들을 이렇게 지원을 했던 것은 저희 재단이 20년이 넘게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20년 동안 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는 이 존재를 모르고 있고, 인식을 굳이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나 찾아보면 미디어 같은 곳, 그러니까 드라마나 영화에서 고아 출신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나오는 정도 우리가 알고 있겠다 하는데,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캠페인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얘기했었는데 20년 동안 이미 아름다운 재단이 이런 비슷한 일을 해오고 있었다면, 사실상 뭐 거의 같은 일이겠죠. 해오고 있었다면 홍보 담당자의 입장에서 이 사업을 리패키징 하신 거군요. 우리가 왜 지난주에도 이 얘기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똑같이 치매 어르신 관련된 사회사업을 할 수는 있지만 이걸 메시지로 만드는 일은 좀 다른 층위의 업무니까. 그렇죠. 하지만 사업에도 저희는 또 특별한 남다름이 있다고 자부합니다. 무엇이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자립준비 청년 사업을 다른 곳에서는 하지 않을 때 먼저 시작을 했고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저희도 지치지 않고 꾸준하게 해왔던 거, 이런 성실함 이런 것들은 다르지 않을까. 근데 그 전에 또 비슷한 사업을 했지만 네. 당사자들이 자기 이름을 걸고 직접 나선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런 건 없었죠. 이건 국장님 이후에 처음 생긴 거죠. 그렇죠. 최초에 이 사업을 맡기로 시작하시면서 했던 고민이 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자립준비 청년들을 만난 적이 없었어요. 이 당시에. 모르고 어떤 사람들인지 몰라서. 사실 뭐 사회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하고 아무리 친해져도 시시콜콜 가족사 얘기할 만큼 친해지는 건 쉬운 일도 아니고, 네. 있었다 해도 몰랐을 거예요. 맞아요. 분명히 만났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우리가 모르죠. 그러니까 저도 아마 그랬을 거고. 그러니까 기획을 해야 되는데 이들이 모르니까 제가 먼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들을 어떻게 알려야 되나? 이제 이 고민을 했는데 두 가지 이제 좀 물음표가 뜬 거예요. 하나는 왜 아름다운 재단이 이들을 설명을 하면, 그러니까 아름다운 재단이 이제 자립준비 청년이라는 아이들을 소개를 하면 도와주세요 밖에는 안 나올 것 같은 거예요, 메시지가. 그거 싫죠. 네, 그게 홍보하는 싫은 입장에서. 거죠. 네. 왜냐하면 어려운 점을 얘기해야 되고, 어려운 점을 얘기하다 보면 불쌍하거나 뭐 결핍이 있거나. 그리고 가면 안 돼요. 그니까. 근데 재단이 설명을 하는 한, 저도 몰랐던 사람이니까 막 설명을 하면 설명할수록 불쌍하고 불쌍할수록 이제 그런 메시지가 될 거라서. 제가 저처럼 얘기해 볼게요. 홍보에 무능하면 자꾸 불쌍하게 보이려고 그래요. 이 단체들이. 맞아요. 그게 빠르거든요. 그건 활동의 마이너스가 돼요. 그 활동의 결과물은 사회에 해가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리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리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셨어요. 그 다음에. 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들이 직접 얘기하면 안 되나? 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이제 이런 친구들을 봤었을 때는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어요. 아니면 뭐 신문 기사나 아니면 어떤 글 같은 데서 모자이크가 돼 방송사도 있거나 기획을 하고 신문사도 네. 기획을 해서 내보내는데 다 가려져 있어요. 아니면 가명. 가명. 근데 이들이 그래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냥 얼핏 생각했을 때는 이들을 숨겨줘야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숨길 대상이 아니잖아요. 이들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당연합니다. 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가명과 모자이크 뒤에 숨어야 될까? 당사자들이 직접 얘기하면 왜 안 될까? 이제 이런 의문점들이 들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재단이 말하면 불쌍한 것밖에 없을 텐데 당사자들이 직접 얘기를 하면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랑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본질적인 질문이죠. 네, 불쌍한가? 맞아요. 불쌍하지 않잖아. 응. 불쌍하게 봐야 되나? 그러면 안 되잖아. 맞아요. 드러내자. 맞아요. 정말 그대로 그냥 그 존재 자체를 그냥 보여주자. 보여주면 불쌍하게 보지 않을걸? 이란 이제 생각을 하게 됐었던 거고 그래서 당사자 이제 기획을 하게 됐던 거죠. 내부에서 반대하죠. 아, 네. 이게 반대했죠. 했죠. 반대했고 어려웠어요. 사실은 어떤 이유로 반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어려워서도 우리 팀에서도 어려워서 이해를 못했어요. 당사자가 직접 목소리를 높인다라는 게 뭐냐? 당사자가 얼굴을 보여주고 뭐 메시지 하나 전하면 되는 건가? 당사자 캠페이너가 뭐지? 이제 이렇게 해서 뭘 해야 할지가 어렵군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거 나오면 돼? 예. 맞아요. 어떻게 나오면 되는 건데, 뭐 하면 되는 건데, 이제 왜냐면 여태까지 그런 모델이 없었으니까. 이제 그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됐던 게 하나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자립준비 청년 아니라 다른 분들을 대상으로 한 캠페인에서도 이런 일이 별로 없었나 봐요. 네, 아주 비슷한 건 없는데, 뭐 굳이 생각하자면 당사자 단체들은 있잖아요. 뭐 장애인 단체, 뭐 탈북민들 단체, 뭐 본인들이 스스로 단체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어쩌다 슈퍼맨이다. 그랬으면 그 얼굴을 내밀고 이 내부의 문제를 드러내신 분들이 할 얘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럼 그분들 얼굴을 드러내기로 결정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무슨 말씀을 하실지 알겠으니까. 근데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는 거죠 지금. 네, 그렇죠. 저희가 당사자가 아니니까 더더욱. 그러니까 이 기획이라는 것이 이제 어려워서 좀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부분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저희 재단은 빈곤 포르노라고 하는 것에 이제 뭐 대표되는 그런 방식, 불쌍하게 보이고 도와줘야 되고 수혜자를 돕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이제 마케팅을 한다거나 홍보를 하지 않거든요.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해는 되는데 네. 어떤 NGO 단체가 빈곤 포르노 안 하고 사업을 영위해 나갈 생각을 할까? 이거 참 독특한 것 같아요. 쓸데없는 얘기였습니다. 못 들은 척하세요. 아니, 그래서 어려워요. 그러다는 어렵고요. 실적이 시원치 않고요. 아무튼 빈곤 포르노 하면 안 돼. 네, 하면 안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재단에 그게 가치다 보니까 혹시라도 그런 방향으로 흐를까봐. 왜냐면 당사자로 노출한다라고 했으면 얘가 얼마나 불쌍한지 보세요라고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될까봐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내부에서 엄청 많은 회의들을 거쳤어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안 할 거다 이제라고 주장은 했으나 국장님이 밀어붙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 이제 총장님도 따로 불렀어요 저를. 그래서 너 미쳤니? 그렇게까지는 안 하셨지만 네. 어쨌든 걱정된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냐. 우리 재단 그러면 안 되지 않냐.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절대 그런 방향 아니다. 오히려 모자이크나 가명 뒤에 숨는 게 나는 더 부정적인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이 과정들을 통해서 조금씩 밀고 나갔던 거죠. 그러면 그렇게 밀어붙이실 때도 상상 얼른 해보면 국장님 본인도 별 확신은 없으셨겠어요. 그러니까 왜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네. 나가야 하는 방향은 알겠어요. 네. 방향은 확실히 알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돼 라고 말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말하면 할 말은 준비 안 돼 있는. 그렇죠. 맞아요. 그 상황이죠. 정확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사람들을 만나야죠. 맞아요. 캠페이너가 되실 분. 아까 캠페이너란 말도 안 정해져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자립준비 청년 본인들을 만나셔야 했겠네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걸 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처음에 만나는 것도 힘들었는데 어떻게 만났는지를 광고 듣고 할게요. 그것은 알기 싫다는 실천하는 사람들을 위한 디바이스 한국 레노버 꼼꼼한 사람들이 쓰는 요즘 치약 제주과일의 가장 달콤한 순간 푸르넥 큐어 바이 네이처 큐비엔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요즘 치약 뭐 쓰세요? 요즘 치약이요. 요즘 치약. 까다로운 사람들의 치약
안심 치약, 요즘 치약. 튀기지 않았다. 굽지 않았다. 볶지 않았다. 얼리지 않았다. 원적에선 복합 건조로 만들어낸 과일 그 이상의 맛. 오감만족 과일 스낵 푸르넥. 눈을 위한 종합 건강기능식품 루테인 아스타잔틴. 눈 건강엔 큐비엔. 제조원 주식회사 한국 CNS팜,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오늘날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비즈니스용 노트북 싱크패드 T 시리즈. 지금 바로 액세스몰 전용 특가로 구매하세요. Lenovo for those who do. 광고를 하려고 건조 에디터를 끌고 왔습니다. 소환. 요새 레노버 공홈에 접속을 하시면요, 흉하게 생긴 거대한 룰렛 팝업이 뜹니다. 전면 창을 다 뒤덮는 거대한 팝업이 뜹니다. 아주 거대합니다. 진격의 룰렛이에요. 그걸 돌리셔서 한번 할인 혜택 확인을 하시고요. 더불어서 일부 모델은 USB-C 도킹 스테이션 할인 쿠폰이나 용과 같이 8 스팀 코드도 증정을 하던데 그것도 받으시고요. 더불어서 공홈이 주는 모든 혜택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액세스몰의 레노버 페이지에서 확인하신 저희의 쿠폰 코드도 같이 적용을 해보시고요. 그렇습니다. 커다란 물건 파는 사이트들에 가시면은 레노버 공홈에서 받는 혜택과 동일한 혜택으로 겹쳐 받는다거나 이런 게 불가능하죠. 저희는 돼요. 대박. 한국 레노버와 함께 얼마나 되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오랜 기간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는 XSFM은 한국 레노버의 인증 파트너입니다. 최소 8년이었던 것 같고 최장 얼마나 됐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정말 기네요. 태블릿과 노트북, 워크스테이션 등 거의 모든 모델에 할인이 적용이 됩니다. 레노버 쇼핑은 액세스몰에서 들러가세요. 네, 테크 긱들 중에 저한테 뭐라고 하실 분들은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Y700을 한국 레노버가 들여오질 않는데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거는 알리나 테무에서 사시는 게 훨씬 낫고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드디어 18 어른을 만나러 갈 시간이 왔습니다. 세 번째 시간 만에 김성식 국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뭘 어떻게 만나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네. 막 시설을 찾아가? 글쎄 옳시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만난다는 것도 저희 재단에서는 되게 조심스러웠던 게, 만나서 우리 예를 들면 저희 재단에서 지원하는 청년들이 있거든요. 그 청년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친구들 만나서 너 이런 거 할래라고 하는 순간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돈을 주는 곳인데 이거 하라고 하면 거절하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도 우리는 이 친구들의 관점들을 좀 배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것도 되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맞잖아요. 페이는 필요하지만 페이는 동시에 압력이죠. 네, 맞아요. 그럴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떤 친구들을 만나냐도 저희한테 되게 중요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첫 해 4명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 4명을 어떻게 저희가 선정을 했냐면 뭐 다 달라요. 한 명은 저희 재단에서 지원을 해줬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또 다른 친구들을 돕는 그런 활동들까지 하던 친구들, 그러니까 선배 멘토 이런 활동들을 하셨던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의지면 좀 이런 거에 관심 있지 않을까라는. NGO가 뭔지 아예 모르진 않겠구만. 네. 그리고 이런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에 기쁨을 느끼고 좀 그런 의지가 있겠구나라고도 생각을 한 거죠. 그랬던 쉬운 접근이네요. 우리를 설명하면 아예 못 알아듣진 않을 거야. 이 정도. 네. 예. 그리고 또 한 친구는 자기가 스스로, 저희도 막 서치하다 알아본 건데, 자기가 혼자서 블로그를 막 운영을 하던 친구였던 거예요. 자기가 막 개인 블로그에다가 자립한 이후에 이런 정보들이 필요하더라. 뭐 장학금 신청하는 방법, 뭐 자립수당을 받는 방법, 막 이런 것들을 막 올려놓는 거예요. 동사무소 가는 방법. 이렇게 자기가 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글을 올린다고 하면 이 친구는 분명 우리랑 뜻이 비슷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친구가 하나 있었고. 스스로 알릴 생각도 있고 의지도 있는 분들이 결국 크게 도움이 되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시간 지나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그런 친구들을 발굴했어라고 하는데, 어떻게 설득했어? 이제 저한테 물어봐요. 특히 이제 이해 종사자들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발굴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성장시킨 것도 아니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었던 친구들이 맞아요.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만난 거죠. 그냥 우리는 만났던 거고 공감이 돼서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국장님이 야구 열심히 보시는 분이신 것 같으니 아실 텐데 스카우터가 발굴해낸 게 아니에요. 아, 맞아요. 그런 개념입니다. 맞아요. 예, 지가 알아서 잘한 사람들인 거지. 이미 완성된 사람들이었던 거지. 네. 아, 그랬다. 그리고 다른 분들은? 그 또 한 친구는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행사를 하면서 자립준비 청년 돕는 행사를 했는데 성함 그때 말씀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박도령 캠페이너예요. 이 친구는. 네. 박도령 캠페이너인데 박도령. 예. 네. 그 친구는 그 다큐멘터리에 나왔던 친구예요. 근데 그 저기 행사를 준비를 하면서 다큐멘터리에 나온 영상을 따다 편집해서 영상을 만든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봤던 친구인데 제가 그 친구를 기억을 한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방송에 나와서 가명을 쓰지도 않고 얼굴을 뭐 가리지도 않고 자기가 자기의 마음을 되게 덤덤하게 그러다 나중에 펑 울어버리는데 어쨌든 일단 이제 국장님 입장에서 당시에 팀장님이죠? 네, 팀장님 네. 입장에서 내가 무슨 사업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정확히 알진 못하겠지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구나. 네, 네. 드러내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네. 오케이, 저것도 괜찮겠네. 네. 저런 점도 괜찮겠네. 맞아요. 네, 네. 어쨌든 그 다큐에 나와서 자기의 생각을 전한다는 것은 뭔가 할 말이 있는 친구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네요. 그렇게 이제 부정적인 인식 속에 자기 스스로도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좋아요. 그 친구들 만나고 싶다 해서 그렇게 4명을 모은 거예요. 만나기로 했는데 저희도 이제 만나기 전에 스스로 이제 좀 정했던 원칙이 뭐였냐면 아까 이제 강요가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했기 때문에 절대 강요하지 말자. 그리고 설득하지도 말자. 하자고 막 조르지도 말고 그냥 우리가 뭘 할지를 설명을 해서 이 친구들이 공감하면 하는 거고 아니면 설득하지 말자. 이거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4명 중에 한 명만 있으면 한 명만 하겠다고 하면 하자. 4명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만나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4명 모두 다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신기한 거죠. 뭐라고 설득? 왜냐면 아직 로드맵도 안 짜여져 있는데. 그러니까 친구들이 딱 그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고 뭘 하는지 알겠는데 똑같은 질문이 돌아오죠. 뭐 어쩌실 건데요? 네, 맞아요. 예시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예시가 없는데 세상에. 맞아요. 정말 그 얘기를 했어요. 진짜 없다. 나도 생각이 없고 그거는 본인이 하고 싶은 목소리가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우린 이제부터 기획을 할 거야. 그래도 이제 너무 궁금하잖아요. 친구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래도 해가지고 나 진짜 모르겠는데 그냥 막 던지는 건데 전국 종주도 할 수 있겠고 이제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그것만은 안 된다고. 그렇죠. 근데 네. 내가 뭔 잘못을 했는데 발바닥을 썩혀요. 네. 그래서 뭐가 돼도 좋으니까 하다가 심지어 실패도 중간에 멈춰도 괜찮은 그냥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만 보여주자 이제 해가지고 했죠. 근데 4명 모두 다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 주제 정도는 어떻게 전달을 하는데 성공하셨나 봐요. 나는 이런 존재고 우리 이웃 중에 나 같은 사람이 있고 네. 나는 별일 없이 이렇게 살고 있고 인간적으로 이런 게 부족하고 시스템적으로 이런 게 부족한데 그래도 어떻게 살고 있고 자라는 청소년들 중에 나와 같은 입장에 처한 친구들이 있으면 앞으로 이렇게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정도를 얘기할 수 있으면 좋고 아니어도 상관없고 정도까지는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처음 만난 자리에서. 네. 그죠? 그거를 그 친구들이 느낀 거예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살아보니까 너무 사소한 건데 이 사소한 걸 몰라서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세상에 나오는 동생들은 정말 이 사소한 정보 때문에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게 되게 컸어요. 그러니까 동생들 돕고 싶다라는 마음들. 그 지점을 다른 활동가들이 만났으면 못 짚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지점을 못 짚었으면 섭외 못 했을 것 같네요. 감사하게도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제가 만나서 자기들 설득하지 않아서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시간 지나서 보니까. 중요합니다. 네, 자기가 뭐 설득하지 않고 자신들 이야기를 계속 들어줬던 게 인상 깊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이제 신뢰가 생겼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나 지지난주보다 오늘이 더 흥미로워지는 게 제가 방송에서 게스트 섭외할 때랑 거의 똑같은 구조예요. 설득과 강요를 좀 하는 거 빼고는. 저는 국장님에게 설득과 강요를 했잖아요. 대신에 다른 좋은 말도 했거든요. 그 주제는 늘 똑같거든요. 당신은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세상에 더 퍼지는 게 낫습니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라고 자꾸 강요해요, 저는. 네. 근데 대체적인 주제는 누구를 섭외할 때도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네 분 다 뜻이 있으신 분들이면 나와주시는 게 맞죠. 뭐 그때 얘기를 좀 더 해보긴 할 텐데 지금으로 돌려서 지금 아름다운 재단의 거의 주력 사업이에요. 네, 그렇죠. 그때 계시던 회사에 계시던 선배님들 다 지금도 계시잖아요. 거의 다. 네.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그때 반대하셨는데. 아니요, 그렇게 반대한 것도 아니고 그냥 무려.
이 반응 뭐죠? 아니요. 반대한 건 아니고. 뒤에서 저 걱정돼요. 재수없는 자식들 이렇게 하시고 아니 계신 건가요? 그러진 않았고. 네. 그냥 여러 이제 우려들이 있었고 이제 그런 우려들을 가지고 논의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게 저에게 어떤 도움이 됐던 거죠. 지금 내가 그때 잘못했다 이런 얘기 아무도 안 하는군요. 아니요. 자, 네 분의 캠페이너. 예. 당시에는 그냥 동네 청년들을 섭외에 성공하셨어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부터 진짜 질문이잖아요. 자, 이제 어떡하지? 네, 맞아요. 잖아요. 네. 그때부터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친구들을 모르니까 개별적으로 다 만났거든요. 지리하게 오랫동안 대화를 해야 돼요. 맞아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어요. 많이 만나고 오래 걸렸고 이야기도 많이 나눴고. 어떤 대화와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영감을 얻으셨습니까? 그냥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었어요. 정말 저도 이제 그냥 정말 단순한 궁금증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저도 그냥 예를 들면 신선 캠페이너라고 하면 신선의 삶이 어땠는지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냥 살아왔던 인생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또한 이 캠페이너를 하면서 이 세상에다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이 세상에 바뀌고 싶은 건 뭔지 어떤 불편함들을 느꼈는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쭉 들었죠. 그랬더니 이제 당사자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익숙했던 지점들이에요. 그러니까 불쾌하고 잘못된 부분들이 이 친구들은 익숙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들었을 때 이건 잘못된 건데 라고 보이는 지점들이 또 있는 거죠. 그렇죠. 저한테는 익숙한 게 아니니까 그런 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씩 도출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세상에다 얘기할 수 있는 지점이다. 이런 건 잘못된 거야. 이런 건 얘기해봐야 돼. 이 친구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장 먼저 느낀 것은 퇴소 후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퇴소 후에 있지 않구나. 그러니까 말 그대로 태어나면서부터 이 친구들한테 오는 환경에서부터 시작된 문제들이 연결되는 거예요. 태어났을 때부터의 이야기를 최대한 많이 들으시려고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도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런 민간 단체도 그렇고 보통 퇴소 이후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을 하거든요. 그런데 듣고 보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양육 환경에서부터 어려서부터 심지어 초등학교 학교에서부터 이 문제들이 다 연결돼 있다는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크게 유니버설이죠. 사람이 그쵸. 어른이 됐는데 영 상태가 안 좋아 보이면 어릴 때 뭘 겪었지를 궁금해하는 게 원래 1번일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문제가 터진 것을 이후에 뒤늦게 대처만 하려고 하는 거라면 이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거든요. 무능한 행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에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후에 있을 이제 솔루션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친구들에게서 나온 문제점들을 우리가 이제 메시지로 연결했던 그런 과정이었었어요. 예를 들면 그 첫 번째 캠페이너 분들 중에 한 분인 아까 소개해 주신 박도령 씨는 배우예요. 네. 지금도 배우 일을 하고 계신가요? 요즘에 걔도 알아는 보는데도 그 연극 활동들이 쉽지가 않아가지고 영화든 연극이든 이런 배우 활동이 쉽진 않아서 그 직업은 빡세죠. 근데 꿈을 놓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계속 고생하면서 준비는 하면서 또 이제 생계도 이어가고 있고 합니다. 거기로 분화하는 과정이 궁금하다는 거예요. 이분은 실제로 2019년에 이 연극 18 어른을 상연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네. 그리로 나가는 길까지 아이디어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이 궁금한 거예요. 캠페이너마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죠. 예. 먼저 도령이 얘기했으니까 도령이 같은 경우는 처음 만난 날 세상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라고 했을 때 도령이는 있었어요. 이미. 자기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답답했던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분노도 있었고 거기에는 억울함도 있었고 또한 세상에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깥 세상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들을. 그러니까 자기는 바깥 세상에 대한 오랜 시간 어떻게 보면 염원을 해오면서 살았던 거예요. 도령의 말로 표현하면 이래요. 남들은 군대 2년, 3년 갔다 왔다고 하지만 본인은 19년을 군대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거기서 태어나고 이제 퇴소할 때까지 만 18세까지 삶이 자기는 군대 같았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선 그걸 모르고 그 삶이 어땠는지 모르고 또 이제 퇴소 이후에는 너무 쉽게 그 삶을 재단해 버리더라. 너무 쉽게 부정적으로 바라봐 버리더라.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안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 바깥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어. 라는 마음이 너무 명확하게 있었고
그게 연극으로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연극 안에 있는 이야기들의 이제 원작을 도령이가 직접 다 쓴 건데 거기서 자기가 답답했던 마음들, 그때 진짜로 있었던 일의 에피소드들도 있고 이런 이야기들 해가지고 이제 연극을 올렸던 거죠. 그래서 연극을 통해서 사람들이 저 친구들은 저런 감정과 저런 상황들과 저런 문제들을 안고 사는구나라는 것들을 보면서 되게 좋았었어요. 그때 막 관객들도 많이 우시기도 하고 또 공감도 하고 그랬던 시간. 첫 번째 캠페이너들 중에 신선 씨가 계시죠. 네. 이분은 어떤 일을 하셨었죠? 선이도 그거예요. 그 사범대로 나왔어요. 전북대 사범대로 나왔는데 네. 전북대 사범대를 입학하는 날 그 보육원에 현수막이 걸렸죠. 아하. 명문이잖아요. 그 지역에서. 그죠. 공부 잘했나 봐요. 네, 잘했죠. 잘하고 명문이고 원장님의 소원을 이 친구가 해소해줬기 때문에 그 기대를 안고 이제 대학교를 간 거예요. 그런데 대학교를 가서 보니까 이게 내 꿈이 맞나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선이가. 왜냐하면 기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공부를 잘해야 돼. 나는 좋은 대학교를 가야 돼라는 자기도 모르는 그런 기대에 맞춰서 이제 전공을 정하고 대학교로 간 건데 10대, 20대 때는 그런 성취가 인생의 방해가 되죠. 그쵸. 자기가 진짜 뭐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를 고민해 보는 것보다 기대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본인도 모르게 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에 와서 보니까 이게 내 꿈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좀 뒤늦은, 어떻게 보면 또 뒤늦지도 않지만 그죠. 네. 꽤 빠른 거죠. 네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공부 잘하는 애들이 한 번쯤 이런 고민에 걸리는데 빠를수록 좋은 게, 왜냐면 그 고민을 못하거나 그 고민을 애써 무시하면 50, 60, 70까지 그냥 그러고 사니까. 네. 저도 지금 고민하지만 그렇잖아요. 네. 홍보 대행사 여러분 연락주세요. 그래서 이제 선이는 뒤늦게 이제 그 진로에 대한 고민들을 하다가 그 교사의 길을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그 블로그 글들을 올리면서 블로거가 그분이었군요. 네, 블로그를 올리면서 내가 자립 전문가가 되면 어떨까라는 꿈을 꾸기 시작을 했었던 시기였어요. 그때가. 그러니까 자립 전문가라는 없었던 직업을 자기가 만들어내면서 이 입장에 처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직업? 네. 그런 거죠. 정의로 하면. 그래서 그런 걸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 저희를 만났을 때도 계속 그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립 전문가 친구들을 돕는 일들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군요. 이 신선 씨가 하신 게, 이 자립준비 청년 더 어린, 네네. 아직 시설에 계시거나 아니면 방금 퇴소하셨거나 이런 분들을 만나서 컨설턴트 하시는 일을 하셨는데 네. 그 얘기는 이제 재단의 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할 일을 해주는 당사자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도 한참 얘기 들어본 다음에 그럼 이런 걸 하는 게 어떨까, 혹은 뭐 그래 그럼 이렇게 해보자라고 어떤 동의를 하거나 먼저 제안하시거나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처음에 선이가 자립 전문가가 하고 싶다라고 한 다음에, 근데 자립 전문가가 뭐지? 그럼 자립 전문가는 뭘 하는 사람일까? 이제 이런 논의들로 이제 흘러갔어요. 저희 논의들이.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라고 하면 뭐 연구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전문가겠지만 가장 먼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들을. 네. 근데 본인도 본인의 이야기는 알지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너무 단순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냥 친구들을 더 많이 만나보자. 더 만나보고 그 이야기를 만나는데 그치지 말고 그 이야기들을 컨텐츠로, 그러니까 글로 다 한번 남겨보자. 그래서 누구를 만났고 이 친구들은 어떤 삶을 살았고 이 친구들의 삶을 통해서 내가 느낀 거를, 이름이 또 특이하니까 신선한 시선이라는 칼럼으로 또 만들자. 이렇게 해가지고 글을 막 연재를 했어요. 그래서 10명의 친구들을 만났었던 거고. 그때부터 가이드 짜는 건 쉬웠을 것 같은 게, 뭐 평생 NGO 입장에서 그냥 내가 하는 일 해보라고 하면 되니까. 네, 그 선의는 그렇게 좀 했는데, 근데 이제 또 어려웠던 건 뭐냐면, 저희가 이 4명의 친구를 만나는 게 어려웠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친구가 10명의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이 10명을 만나는 게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자립준비 청년들은 그 당시만 해도 세상에 오픈한 친구들은 거의 없었거든요. 우리 앞에 얘기했잖아요. 이 NGO는 구력이 있어야 한다고. 네. 어려우셨겠네요, 신선 씨. 네, 그렇죠. 그래서 선의가 직접 다 자기의 주변 지인들 섭외를 하고 미팅을 하고 그 이야기들을 컨텐츠로 담고 하는 작업들을 일일이 다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4명만이 아니라 이 선희가 만난 10명의 친구들이 이제 세상이 오픈이 되는 시간들이었고 아하. 그러니까 지금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은 이제 많은 자립준비 청년들의 이야기들을 알게 됐지만 우리 사회가 그 당시에는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그 당시 그쪽에서는 센세이셔널했던 거예요. 아 이런 친구들이 있네, 이런 삶이 있네, 이런 에피소드가 있네 라고 해서 매번 놀라는 순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나왔던 이야기 에피소드 중에 뭐가 있었냐면 한 친구는 이제 가스 고지서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고지서가 뭔지 몰라가지고 그냥 쌓아둔 거예요. 통에다가 이만큼 두꺼워질 때까지. 그 모아놨다가 집에 빨간 딱지가 붙은 거죠. 끊기죠. 네. 네. 빨간 딱지도 끊기고. 그리고 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를 이제 주변 선배들한테 물어보고 나서 이제 해결할 수 있었는데 이게 너무나 단순하고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들이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었던 이야기들인 거예요. 그런 사소한 것 때문에 그런 좌절을 겪고 이제 그런 것들. 혹은 한 친구는 이제 기초수급자인데 대학교를 다니다가 휴학을 했어요. 그랬더니 기초생활수급자는 휴학을 하면 그 생활수급비가 안 나오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 자립준비 청년은 그걸 뭐라고 느꼈냐면 우리에게는 꿈을 꿀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는 것 같아라는 얘기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라거나 또 한 친구는 이사를 하는데 이사하는 거 너무 쉬운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삿짐 센터 전화하면 되는 건데 그걸 몰라가지고 지하철로 7번인가 8번인가를 왕복을 한 거예요. 서울 지하철로 짐을 옮기려고 혼자서. 그러니까 총각일 때 상상만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이제 그 선희가 이제 인터뷰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 10명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보니까 아 우리가 정말 체감하지 못했던 그런 진짜 살아있는 이야기들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네요. 알게 됐죠. 이들의 삶에 대해서 조금씩. 신선 씨는 지금도 비슷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도 활동 계속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때 경험치가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이제 버리기 좀 힘드네요. 그래서 선희는 이제 이후에 이 정도 전문가가 되셨으면 네, 완전 전문가 됐고 예. 뭐 이제 이후에도 얘기하겠지만 되게 이제 저희 캠페인에 되게 중심의 역할들을 계속 해주게 돼요. 그래 보여요. 지금 상당 부분 일이 아름다운 여단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하셨어요. 그렇죠. 물론 그걸 하겠다고 자원하셨지만. 아하. 초기에 만난 다른 분들은요? 더 소개해 주세요. 또 한 친구는 이제 그림을 그리는 친구였어요. 누구시죠? 이제 전한수 캠페이너라고 네. 그림을 그리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이 친구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의 입에서 계속 나오는 단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그게 뭐야 했는데 그게 원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원사람, 원출신. 근데 자기들끼리는 은어처럼 그렇게 쓰는 거예요. 야, 너 원사람이야? 너 원출신이야? 그러니까 보육원, 고아원 할 때 원자, 원을 가지고 원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 너무 생소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야 했더니 그냥 우리끼리 그냥 쓰는 은어 같은 그런 말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에 꽂힌 거죠. 우리가 느끼는 생소한 그런 단어들이 가져주는 거. 그래서 그 원사람이라는 것을 가지고 좀 디자인 작업을 한번 해보자라는 이제 쪽으로 저희가 기획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원사람이라는 것을 기획을 하게 했는데 그 친구가 그려왔던 그림이 그거였던 거예요. 뭐냐면 사람 얼굴을 그렸어요. 근데 그 얼굴을 테두리로 해서 동그라미가 하나 쭉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원에 갇혀있는 자기를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투명 원인 거예요. 투명 헬멧 같은. 그래서 세상에서 나와 살지만 사실은 나는 원 출신이라는 그 딱지를 지우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투명색이라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아. 그렇지만 나는 알고 있는 그런 원사람이라는 그 편견과 그것이 자기가 감싸고 있는 것을 자기가 표현을 했던 그런 이야기인데 이제 저희는 그거를 굿즈로 만들었죠. 그래서 저희 캠페인에 기부하신 분들한테 지금도 그 굿즈를 배지로 만들어서 선물 드리고 있거든요. 그림이 엄청 직관적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그게 원사람, 원출신에서 원배지라는 이름으로 제가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원래 손이 덜 가게 그린 다음에 그걸로 메시지를 드러내는 게 캐리커처 하는 사람의 능력인데. 네. 예. 잘해요. 작업 잘하고. 그러니까 근데 요거까지 오기까지 제가 또 나름 냉정하게 또 빠꾸도 많이 했거든요. 어떤 빠꾸를 본인이 무슨 그림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빠꾸했던 기준은 디자인적인 건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메시지. 우리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 그림에 담겨 있는가. 이제 그런 관점으로 해서 그 전에 왔던 것들이 내가 그림에 대해서 터치할 수는 없어. 하지만 그 메시지가 명확하게 들어갔는지를 확인하면서 본인도 인정했던 적도 있고 어쩔 때는 인정은 안 되지만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니까 본인이 이제 바꾼 적도 있고. 그래서 뭐 되게 지난한 이제 과정들도 있었고 해요. 그런 거 요청하는 회사 최최종 컴펌 그런 역할을 하셨군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안수가 자기들끼리 술 먹으면서 성식이 잘 있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겠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또 되게 친해지기도 하고 네.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초기에 만났던 세 분의 캠페이너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아름다운 재단의 팀장님이 아름다운 재단을 만드셨네요. 아닙니다. 아까 그렇잖아요. 이 캠페이너들은 말 그대로 캠페이너. 네. 캠페인을 수행하는 필드 플레이어들이 됐어요. 네. 그건 재단에서 월급 받고 사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인데 사실상 이제 어른들의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외주 제작 업체처럼 됐어요. 외주 제작 프리랜서들처럼 됐어요. 네네. 저는 그게 싫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 바깥에 있는 이야기인 것처럼 전달해 주는 거 저는 정말 싫거든요. 네. 이런 기부 활동 같은 게. 네, 맞아요. 근데 세상 안에 있는 이야기라는 걸 하고 싶으면 세상의 틀에 맞는 어떤 패턴도 중요한데 이건 아주 직관적으로 어른들이 이해할 수 있는 패턴의 업무였어요. 지금 보니까.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첫 해부터 바로 반응해 주셨어요. 엄청 공감해 주셨고 쉬웠나 봐요. 그런 메시지들이. 이야기도 쉽고 재밌고 그렇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렇게 이게 외주란 말이 나쁜 게 아닌 게 여기서는 이렇게 외주를 주지 않으면 이런 수준 있는 메시지가 나올 수 없었을 테니까. 당사자가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면. 그렇죠. 근데 캠페이너들도 그래서 그 과정이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좋지만 동시에 그걸 만들어내는 게 얼마나 부담이겠어요. 그래서 자기들도 그런 거 작업도 다 처음 해보는데. 어떤 걸 하고 있고. 예. 10명을 다 만나야 되고 디자인 작업하는데 계속 빠꾸당하고 연극하느라 그 각본 다 쓰고 있고 막 이러니까 되게 힘든데 그래도 진짜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다 완주를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까지 저희도 또 되게 치열업도 많이 하고 또 만나서 같이 또 치열하게 깎기도 하고 막 그런 시간들 하면서 그러니까 이러면 이 캠페이너들은 기부를 받는 대상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팀원이 된 거예요. 맞아요. 그거 너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부터 했던 게 이 친구들이 있어서 이 친구들이 불쌍하니까 기부를 받고자 했던 게 아니었잖아요. 이 친구들은 캠페이너라는 이름을 저희가 일부러 그래서 붙였던 거고 이 캠페이너라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친구들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의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공감을 해서 마음이 움직인 사람들이 재단에 기부를 하는 거죠. 같이 마음을 모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타자화되지 않았으면 했거든요. 이들이 주체화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들은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게 성공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청취자 여러분들이 그냥 연합뉴스나 YTN을 점심 먹다 이렇게 포사보다 말고 이제 그 NGO 단체들이 광고하는 광고 내용 영상으로 만들어 놓으신 걸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나눴던 빈곤 포르노인 것이 한 9할구푼이기도 하거니와 그 문제를 떠나서 등장하는 모든 인물이 능동성이 없습니다. 도움 안 받으면 곧 죽을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맞아요. 네. 거기에 기부하는 건 기부하는 것대로 좋은 일이겠지만 그 기부는 양은 많되 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데 아주 조금밖에 안 될 거예요. 그대로 계속되면 사회는 아주 더디게 발전될 거예요. 네. 예. 그 어떤 큰 NGO들도 고기 잡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캠페인으로 만들어내는 건 못 봤어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XSFM입니다. 과일 먹을 거였으면 양치는 이따 하지 그랬어. 왜? 맛있는데 과일? 방금 이따 끈 거 아니야? 이가 막 시리고 혀가 마비돼서 과일 맛을 못 느낄 텐데. 요즘 치약 모르는구나. 자연 유래 성분만으로 만들어서 입안을 자극하지 않거든. 오, 요즘 치약은 다 그래? 아니, 요즘 치약만 그렇지. 요즘 치약. 하루 3번 자연으로 만든 치약. 성분부터 효과까지 안심 치약, 요즘 치약.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노트북 브랜드 레노버.
뛰어난 가성비로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변화시킬 아이디어 패드. 지금 바로 액세스몰 전용 특가로 구매하세요. Lenovo for those who do.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또 시작이야. 환절기만 되면 힘드네. 면역 과민 반응? 그치? 나 지금 과민한 거 맞는 거지? 자, 이거 먹어봐. 면역은 밸런스를 잘 맞춰줘야 되거든. 기억해. 면역 밸런스. 아무렇지 않은 하루 큐비엔 면역 밸런스엔 달의 추출물. 제조원 주식회사 극동 H팜,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원적외선 복합 건조로 만들어낸 과일 그 이상의 맛. 오감만족 과일 스낵 푸르넥. 푸르넥 광고를 하러 건조 에디터를 또 소환했습니다. 피용. 뾰로롱. 액세스몰에서 김유리님께서 화이트랑 다크는 다음번에도 구매할 것 같다고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김유리님처럼 제주산 동결건조 과일 스낵과 친숙하지 않으신 여러분, 관심이 있으시다면 제주의 시장이나 온라인 또는 공항 면세점을 통해서 비슷한 제품을 구매를 해보시고 한번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거 혹시 먹어본 적 있나요? 건조에서? 아, 네, 많이 먹어봤죠. 아, 그래요? 제가 제주도 가서 그거 사오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데 푸르넥은 아직 못 먹어봤어요. 이런, 미안합니다. 언제 입에 넣어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비교하고 말씀드릴게요. 관심이 없으시다면 별 수 없겠지만 저는 관심이 있습니다. 네? 비교를 해보시면 푸르넥의 압도적 우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격은 아무래도 액세스몰이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건 장담드릴 수 있습니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이번 시간에서야 18어른 캠페이너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소개해 주실 캠페이너들이 있어요? 이제 시즌 2, 시즌 3까지 계속 이어졌어요. 캠페인이.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더 많은 친구들을 이제 만나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이 또 되게 많아요. 어떻게 지금 다 하나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요.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예. 너무 많은데. 시즌 2에 만난 분들. 저희가 시즌 2에 이제 시즌 2는 사실 시즌 1에 비해서는 조금 더 그러니까 친구들을 만나는 게 좀 쉬워졌어요. 해봤고 네. 알려졌고. 네. 이게 뭐가 있냐면 시즌 1에 저희가 캠페인을 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TV에도 되게 많이 나오고 언론에 되게 많이 다뤄졌어요. 맞아요. 예를 들면 신성 캠페이너의 그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한겨레 21에 창간 이후에 처음으로 외부 필진이 글을 쓴 걸로 이제 실리기도 했고 표지 모델도 됐고 또 이제 KBS에도 나가고 많은 곳에 나가면서 알려졌는데 저는 가장 큰 변화는 당사자들에게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첫 해에. 그러니까 당사자들에게 일종의 인식의 균열을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전까지는 모자이크를 해야 되고 숨어야 되고 했던 그런 세상이었다면 그건 친구 사귈 때도 사회생활 할 때도 늘 그 태도를 유지하게 되죠. 맞죠. 난 이걸 드러내면 안 돼. 맞아요. 그게 엄청 중요한 문제인데 신선 캠페인을 필두로 한 이 친구들이 뉴스에 나오면서 아름다운 재단 홈페이지에 나오면서 저희는 일부러 웃고 있는 얼굴들을 사진으로 썼거든요. 웃고 있는 얼굴과 나는 신선이다 라는 이름을 그냥 딱 걸어버리면서 했는데 그거 이미지 컨펌 하시는데 한참 리젝트하고 리젝트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 왜냐면 아까도 우리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뭘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는 알고 있는 상사가 제일 싫거든요. 네. 그래서 알아듣지 못할 형용사를 막 짓거리면서 이거 안 된다 그래요. 야, 당당해 보이지 않잖아. 자립적이어 보이지 않잖아. 슬퍼 보이잖아. 도움이 필요한 것 같잖아. 이러면서 계속 바꿔놓으셨죠? 아니 어떻게 아세요? 전 지금부터는 많은 걸 꿰뚫고 있습니다. 아 정말 그랬거든요. 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사진 찍으면서 뭐 어떤 사진 쓸지 몰랐어요. 저희도. 그러니까 하지만 보는 순간 뭐 해야 될지 안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진지한 것도 찍고 어둡게도 찍고 밝게도 찍고 웃으면서도 찍고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디자인을 만들면서 시안을 올리면서 보니까 이건 당연히 웃는 게 올라가야 돼라고 해서 이제 올렸거든요. 연애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생각합니다. 결혼의 상식. 혼자 잘 살 사람이 결혼해서 잘 삽니다. 혼자 잘 살 것 같은 사람. 예. 이미 우리 중에 하나인데 우리 중에 하나 중에 좀 괜찮아 보이는 사람. 인 것 같은 이미지를 줘야겠다라고 사진 시안을 보시는 순간 생각하셨겠죠. 그런 얘기죠. 네, 맞아요.
보는 순간 느껴졌고 우리 네. 캠페인은 이 방향이야라고 이제 네. 그때 정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돌아와서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에게는 그러니까 당사자 친구들한테는 그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첫 해 캠페이너들이 나오기 전에는 숨어라고 했다라면 그 해 이후부터는 해도 돼 하는 사람이 있어 이미 했는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중들이 박수를 보내고 응원을 해줘 이상하게 보지 않더라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느끼는 확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균열들이 생기면서부터. 아하. 그러니까 시즌 2부터는 캠페이너들을 섭외할 때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2에 했던 친구들이 1에 했던 친구들을 보면서 조금 더 용기를 얻어서 할 수 있었고 그렇죠. 조금 더 부담 없이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수가 많아지잖아요. 많아지니까 이게 한 명이었다라면 이건 어떻게 보면 모든 관심과 주목을 받는 그 부담만 혼자 져야 되는데 사람이 많아지니까 더 이상 그게 개인이 아니라 다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수가 되니까 이건 저는 그렇게 느껴요. 흐름이 되고 문화가 되고 당연한 것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캠페이너들도 더 이상 당사자로서 있지 않아도 되는 상황들. 그러니까 당사자가 아니라 캠페이너가 되는 거고 캠페이너가 일반 그냥 보통의 청춘이 되는 정말 말 그대로 우리 메시지 그대로가 좀 된 것 같아서 2부터는 좀 더 이제 친구들을 만나는 게 쉬워졌어요. 기적적인 일인 것 같아요. 사회가 가지고 있는 상스러운 통념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왜 있냐면 깨기 힘드니까. 근데 깨진 순간은 되게 도둑처럼 찾아온단 말이에요. 아, 네네. 그래, 너는 네. 부모가 어디고, 너는 부모가 누구고, 넌 부모가 누구고, 넌 부모가 있고, 나는 부모였고, 나는 부모가 오케이. 이게 아무렇지도 않아지는 날이 1990년이 될지 2060년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2160년이 될지. 하지만 이게 깨지기 전까지는 부담감을 모두가 가지고 살겠죠. 그쵸, 맞아요. 그냥 상스러운 평형을 이루고 살겠죠. 블라인드 테스트 없는 기업에 대학 출신 여전히 따지듯이. 그게 상스러운 걸 모두가 알아도 그대로 상스럽게 살잖아요. 깨지지 않으면. 네네. 기적적인 경험이네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저는 가장 큰 의미 있는 변화였다고 생각을 해요. 당사자들의 변화. 그러면 이제 이 캠페인을 접했든 접하지 못했든 아니면 나중에 이제 연락을 먼저 받았는데 재단 측으로부터 이제 팀장님으로부터 근데 내가 팀장님한테 연락 받은 다음에 이런 게 있었다는 걸 처음 알았어. 그런 다음에 1시즌 때 신선 씨가 했던 일들을 쳐다봐요. 네. 전한수 씨가 그린 그림을 봐요. 네. 그러면 그때 내가 중고등학교 때 묻어놨거나 마음속에 있었는데 바빠서 못 꺼내봤던 어떤 것들을 마음속에서 꺼내볼 기회를 가졌겠죠. 미래의 캠페이너들이 네. 지금 기록에 남아있는 이분들이. 네네. 아하. 그러면 진짜 새로운 은하계가 열리는 거죠. 네. 뭐 예를 들어 안현주 씨는 동화를 쓰셨는데 네. 그러니까 원래 하고 싶은 건데 원래 하고 싶은 걸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체화시키지 않잖아요. 네. 예. 물론 뭐 아름다운 전화를 만나기 전에 먼저 구체화시켰을 수는 있겠지만 아름다운 전화가 만나고 나서 좀 더 본격적으로 열심히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꼭 안현주 씨가 그랬을 거라는 건 아니고. 네네네. 근데 시즌2에 만났던 캠페이너들은 이제 여러 가지를 좀 마음 편하게 꺼내놓으시더라. 그런 얘기죠.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에게 그런 꿈들이 있고 재능이 있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요. 저는 그걸 가지고 친구들을 찾은 것도 아닌데 모든 친구에게 그게 있었어요. 그런 걸 보면 제가 만나지 않은 친구들도 다 그런 재능과 꿈이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이 친구들에게 너가 하고 싶었던 게 뭐였는지 너가 좋아하는 건 뭔지 이런 걸 묻고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 이거 하는 끄집어낼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저희랑 만났을 때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거고 명분도 됐었던 거고 또 일종의 저희가 가이드가 되기도 하고 푸시도 해주고 그리고 띄워놓을 수 있는 장이 돼주기도 하고 해서 이 친구들이 책도 만들고 가방도 만들고 음악도 하고 막 이랬는데 이런 것들이 이들의 꿈이랑 다 있어요. 지금도 멀지 않은 곳에 다 있고 그것들이 그런 경험들이었던 것 같아요. 뭐 이건 나중에 얘기할 겁니다만은 나온 프로젝트의 결과물들을 제가 다 봤잖아요. 네. 우리가 거래한 지 좀 됐기 때문에 거래튼 지 보면 너절한 게 하나도 없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업계 기준으로 봤을 때도 나쁘지 않은 결과물들을 내놨어요. 근데 이 결과물 평균이 이 정도면 누군가가 그 중간에서 그지같이 굴었다는 거거든요. 그게 팀장님이죠. 국장님이죠. 저랑 이제 팀원들 이제 그때. 그죠. 네. 다시 합시다.
네. 어색하네요. 그랬죠. 팀원들 지가 했단 소리입니다. 아니에요. 팀원들 같이. 전 그게 좋아서 그래요. 결과물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내야 되니까 네. 만족하지 못하니까 더 해달라고 듣기 싫은 소리를 할 의지. 많이 했죠. 그건 이거 잘 나온다고 돈 더 버는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프로젝트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아무렇게나 하고 내지 뭐. 웬만한 사람들 집어넣었으면 아무렇게나 하고 내지라고 갔을 거예요. 저는 이제 캠페이너들한테 약속을 했던 게 있었죠. 마음속으로. 안현주 씨 동화책 멋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세요. 네. 약속을 했던 게 이 시간이 후회되지 않게 해야겠다는 생각들을 했어요. 저한테는 어떤 하나의 과업이거든요. 그냥 단순한 과업일 뿐인데 이 친구들한테 인생이잖아요. 그리고 되게 엄청난 결단을 해준 시간의 용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시간을 후회한다거나 이 시간이 이 친구들의 삶에 어떤 마이너스가 된다고 하면 저는 감당할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젝트나 캠페인의 성공보다도 이 친구들한테 남을 경험과 기회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전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물 또한 이 친구들이 어설프게 내고 대충 내서 망가지는 것보다 이 친구들에게 실제 포트폴리오도 되고 본인들의 경험에도 그게 중요해요. 예, 자부심 느낄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주고 싶었기 때문에 저희 팀원들이랑도 계속 고민했던 게 어떤 결과물을 내면 낸 걸로 끝내지 않고 이거를 계속 외부에 확장할 수 있는 마케팅 기회들을 만들거나 대중들과 만날 수 있는 장을 열거나 해서 계속 어떤 것들에 연결을 했었고 되게 감사하게도 거의 다 그게 연결이 됐었기 때문에 친구들도 너무 귀한 경험으로 기억하는 것 같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안현주 씨는 이 뒤에도 계속 동화 작가 일을 하신다요? 지금은 글은 안 쓰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종용은 하죠. 너에게 그 달란트를 있는 거 알고 있을 테니까 썩히지 말라고 쓰라고 계속 하고 있는데 네. 지금은 본인도 그런 마음은 있지만 또 쉽지 않으니까 그게 지금 멈춰 있는 상태이긴 해요. 또 언제 다시 돌아올지는 모르죠. 그러니까요. 예, 네. 이걸 직업으로 삼는 건 생각보다 엄청나게 힘든 일이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그리고 자기 생활 경제의 주체가 자기가 아닌 사람이 없기도 하고. 맞아요. 그것도 크고요. 생계를 이어가야 된다는 건. 여러모로 제가 하는 일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미디어 노동자 여러분, 여러분들도 늘 그 고민 하실 텐데 저도 그 고민은 늘 똑같거든요. 솔직히 누굴 내보내도 이야기를 만들 수 있다. 왜냐하면 이야기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세상에 대한 고뇌 없는 사람이 없고. 그렇다면 미디어 시장은 레드오션인 것 같아도 스토리의 서플라이 수준을 생각해보면 영원히 레드오션일 수 없는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네. 예, 귀한 이야기에 비해 미디어가 늘 부족해요. 아직도. 대유튜브 시대에도. 그런 비슷한 일을 하셨다는 거 정도까지 따라잡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음 주에 뭔 얘기하실지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거 이제 잔소리 그만해도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김성식 국장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 주 그것은 알기 싫다를 마무리 지으면서 애정의 정치 클럽이 아직 붙들려 있고요. 네, 저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는 새로운 코너를 파일럿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비웃어 주셨습니다. 파일럿을 하고 나면 6개월은 더 하더라. 이번엔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시험 때에 새로운 콘텐츠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그분들이 누군지는 우리 회사에 관련된 모든 분들 중에 애정클만 알고 있습니다. 저 모르는데요. 약간 PD님 에디리언 홍 된 것 같아요. 두 분만 알면 누구겠어요? 나 에드리언 홍 아니야! 나 그렇게 대문자 P 맞아요? 아니야! P의 뜻 스투피드로 변질된 것 같다는 생각이. 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알려준. 네. 네. 만나 뵙겠고요. 새로운 코너를 도전하고 있고요. 애정클이 한동안 바빠야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동안 로스터 공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광고에 자주 소환될 예정이고요. 네, 애증의 정치 클럽을 곧 또 만나도록 하겠고요. 아름다운 재단과의 이야기 2시간 더 남아 있습니다. 우선 다음 주에 다시 어김없이 찾아오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552회 그것은 알기 싫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